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토익 시험 문제를 기출 변형과 챗GPT를 이용하여 기출 변형을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바로 풉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파트 6에서 133번 문장 넣기 문제입니다. 그렇죠? 자, 이건데 그러면은 앞에 문장을 해석을 해야 되고 뒤에 문장을 해석해야 되고 그리고 적절한 걸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위에 앞에 뒤를 안 보고도 A, B, C, D만 보면은 토익이 정답으로 자주 나오는 게 있습니다. 토익 강사를 잘 몰라. 토익 강사들도 거의 잘 모릅니다. 자, 몇 번일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자 A, B, C 쭉 한번 읽어봅니다. 토익은 정답으로 어떤 단어가 들어가 있을 때 정답으로 많이 나올까? 자, 5초의 시간을 주겠습니다. 5초. 5, 4, 3, 2, 1. 몇 번? 답이 C번입니다. 토익은 올성어를 정말 좋아합니다.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어느 정도 좋아하냐면 거의 매달 나올 정도로 좋아합니다. 토익은 1년에 시간 몇 번 있죠? 12개월 곱하기 2 그러면 24번. 그런데 2월달하고 8월달은 3번을 봅니다. 전체 26번의 토익 시험이 있다 보니까 문제가 돌고 그러고 망한다 보니까 자주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럼 여기 봐봐. OSO 같은 경우는 8월달, 7월달, 6월달, 5월달, 4월달 계속 나오고 있죠. 그쵸?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수업 시간에 좀 배웠을지 모르겠는데 this, that, these, those 이런 것들이 문장 넣기 문제에서 8월 11일, 7월 28일, 7월 13일, 7월 26일 이렇게 자주 나온단 말이야. 자, 이것이 선생님 만든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어디에 있다? 족보노트에 다 나와. 족보노트를 내가 몇 년 전에 만들었거든. 그래도 항상 출제 유형이 변하지 않고 이렇게 나온다 그 말이야. 자, 그럼 족보노트를 잠깐 볼게요. 자, 이 족보노트를 보면은 보니까 5번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엄청나게 중요하고 그리고 8번 문장 3명 문제에서는 앞문장을 가리키는 this, that, these 더 명사가 자주 나오고 also 이걸 내가 2년 전, 3년 전에 써놓은 것 같은데 요즘 뭐 한다 보니까 이렇게 문장 넣기 문제에서 많이 나옵니다. 문장 넣기 문제에서 많이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출제 유형을 알고 문제를 풀어야 점수가 잘 나온다고 말이야. 막연하게 푸는 것이 아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앞으로 자, 그럼 여러분들 잠깐 볼게요. 134번 딱 있죠? 그쵸? 앞에 도주가 있습니다. 도주. 이것도 매번 나옵니다. 매번. 알겠죠? 토익 시험 보면은 이번에 안 나오면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나옵니다. 도주. 도주가 있으면 해석도 필요 없고 앞에가 도주가 있고 뒤에가 동사이다. 그쵸? 몇 번일까요? 134번에 who 1번, they 2번, what 3번, some 4번. 몇 번? 몇 번 다? 정답은 1번입니다. 도주 후도 거의 매달 나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도주가 자주 나오죠. 3월 16일, 4월 14일, 7월 28일. 그리고 도주가 앞에 나온 복수명사로도 자주 나옵니다. 자,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앞에 파트 5, 6부터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면은 지금 1번부터 12번까지는 이번 토익 시험을 약간 좀 변형시켜 놓은 겁니다. 변형시켜 놓은 건데, 자, 공통점이 뭐가 있죠? 보니까 다 선택지가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해석을 하면서 앞뒤 관계를 보고 풀어볼 수 있는 문제들이고, 이쪽 뒤에 있는 문제들은 A, B, C, D가 다 틀리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무슨 문제? 문법 문제로서 문법도 좀 알아야 되고 해석도 좀 할 줄 알아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번 봅니다. 1번. 자, 토익에서는 앞에가 딱 보니까 뭐가 있죠? invite, 수동태. 그리고 뭐가 나와서 to가 나왔죠. 토익에서는 to, please, will. 몇 번일까요? 자, 일시정지하고 답을 먼저 선택을 해봅니다. 알겠죠? 토익에서는 to가 보이면 무조건 뭐 쓴다? 동사의 원형. 답 D번입니다. 자, 이번에 2번을 볼게요. 자, 2번에 앞에가 will이 있죠.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뒤에를 봐줍니다. 뒤에는 experienced 이렇게 돼 있죠. 그쵸? 그러면 몇 번? 몇 번? 자, will 무슨 동사? 조동사. 뒤로 뭐 쓴다? 동사의 원형. 그래서 이번엔 동사 원형을 찾는 문제가 두 문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to 뒤에 please 뒤에 will 뒤에 이런 조동사 will 같은 경우를 조동사라고 하죠. 조동사들을 뭐 쓴다? 동사의 원형. 우리 족보노트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넘어갑니다. 자, 3번을 볼게요. 3번 보니까 딱 보니까 A, B, C, D를 보니까 무슨 문제? 품사 문제. 동사냐, 명사냐, 형용사냐를 물어보는 품사 문제죠. 그러면 앞에 each 또는 to부터 어디까지가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to 무슨 사? 전치사. 여기는 사물의 소유격. 그러면 그 뒤에 단어가 하나, 두 개 나왔죠. 그래 안 그래? 그렇죠? 맨 뒤에는 무조건 부사 본다. 소유격 뒤에는 형용사, 명사, 소유격 뒤에는 명사. 그쵸? 그래서 맨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명사. 몇 번 다? D번. 먼트로 끝나면 명사가 됩니다. 그럼 앞에 있는 increase. 이를 뭘로 본다? 증가한. 무슨 사?
형용사로 봐야 되겠죠.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데 ed로 끝난다. 이걸 말한다고? 과거 분사라고 그래요. 과거 분사. 자, 4번을 보겠습니다. 빈칸 뒤에서 끊어주겠죠. 이런 폼사 문제는 빈칸 뒤에가 전치사가 있으면 끊어주고 이 뒤에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가 뭐가 있다? 비동사가 있죠. 내 수업을 들어본 사람 알 거야. 임쌤 토익의 혈액형이 A형이다 1번, B형이다 2번, C형이다 3번, D형이다 4번. 무슨 형? CD는 없죠. 무슨 형? B형입니다. 왜 갑자기 이 말한다? 비동사 뒤에는 무조건 뭐가 나온다? 빈칸에가 형용사가 와야 돼. 그쵸? 형용사가 와야 되니까 ed나 ing. ed나 ing로 끝나면 무슨 역할을 한다?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쵸? 그러면 빈칸 뒤에 around란 무슨 사가 있다? 전치사가 있다. 전치사가 있다는 것은 능동을 암시한다. 1번. 수동을 암시한다. 2번. 빈칸 뒤에 전치사 into, of, by, for, around 이런 전치사는 뭘 암시한다? 그렇죠. 수동을 암시합니다. 몇 번 더? 10번. 굳이 해석을 안 해도 그래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문제를 다 3초 이렇게 풀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파트 1 끝날 때 거의 다 풉니다. 파트 1 끝날 때. 그래서 독해도 이제 여유 있게 풉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꼭 기억합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 자리에 ed나 ing를 쓴다. 뒤에가 전치사가 있으면 뭐 쓴다? ed. 자, 우리 조건어트를 잠깐 볼게요. 자, 여기 조건어트 40 몇 번에 가 있냐면 43번에 가 있죠. 앞에가 비동사가 있어요. 뒤에가 뭐가 있다? 전치사 있으면 뭐 쓴다? 무조건 수동. 빈칸 뒤에 전치사는 뭘 암시한다? 수동을 암시한다. 빈칸 뒤에 목적어, 명사가 있다. 이럴 때 뭐 쓴다? 목적어가 있으면 당연히 뭐 쓴다? ing 써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전치사가 있을 때는 ed. 그리고 원래 형용사가 올 수가 있습니다. 원래 형용사. 그럴 때 약간 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그 얘기가 좀 이따가 나옵니다. 우선은 여기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5번 봅니다. 자, 앞에가 뭐가 있다? 비동사. 그쵸? 앞에를 보고 푸는 게 아니에요. 앞에를 보면서 실질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건 뒤에란 말이야. 앞에 보고 무조건 비동사 뒤에 형용사, 그래서 C 이러면 틀리다니까? 아니야. 알겠죠? 그럼 뒤에를 보니까 30 minutes 해가지고 얘를 목적으로 보면은 얘가 봐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 그쵸?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 30 minutes 이걸 뭐라고 그래? 30분 때죠? 이런 때는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 역할을 해. 무슨 역할을 한다? 부사. 그쵸? 그러면 이게 목적어가 되지가 않아. 그러면 이 때는 부사 역할을 하고 이 30를 꾸며주는 빈칸이 와야 돼. 30. 숫자. 몇? 30. 그럼 숫자는 무슨 사다? 숫자는 명사다 1번, 형용사다 2번, 부사다 3번. 숫자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몇 번? 다 B번인 거야. 자, 기억을 합니다. 숫자는 무슨 하다? 형용사이다. 매번 나옵니다. 숫자는 형용사. 앞에 뭐가 나온다? 부사. 우리 조건어트 볼게요. 자, 우리 조건어트에도 있죠. 선생님 조건어트를 만든 건 한 4, 5년 전에 만든 건데, 그쵸? 자, 여기 뭐가 있다? 숫자는 형용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얘가, 트라이가 형용사, 퍼센트가 명사. 그래서 approximately 이런 것들이 나온다. 알겠습니까? 이해되죠? 자, 6번 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무슨 격, 주격, 소유격, 목적격 해가지고 대명사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죠. 그렇죠? 그러면 약간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앞에가 보니까 뭐한다? 교육 매뉴얼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그럼 핑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이럴 때 뭐 쓴다? 이럴 때 몇 번? 답이 D번. 직접 만들고 있다 해가지고 강조할 때 쓰입니다. 뭐 어떨 때 쓰인다? 강조할 때. 촉구로서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들 대명사는 토익 책들 보면은 막 4장, 5장, 6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익에서 대명사는 이것만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형광펜에 되어 있는 거 소유격, self, does, anyone, few 이것만 나옵니다. 여기 형광펜 되어 있는 것은 내가 지금 1년, 2년 전부터 형광펜 해놓은 거야. 얘네들만 나와, 얘네들만. 이해돼? 그럼 셀프가 어디 나온다 보니까 이렇게 문장 뒤에 부사 자리, 다시 말하고 문장 뒤에 목적어 뒤에 부사 자리에서 강조할 때 쓰인다 그 말이야. 이해돼요? 알겠습니까? 나머지 한번 참고하시더라고. 그럼 여기서 뭐 한다? 문장 뒤에, 목적어 뒤에 뭐가 나온다? 부사. 그래서 정답이 D번이 와있죠. 직접. 자, 7번 문제를 볼게요. 7번 문제도 무슨 문제? 폼사 문제인데 딱 보면 답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쵸? 그러면 단어를 알고 약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Public transportation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대중교통이죠. 대중교통을 향상시켜, 증가시켜 말이 이상하죠. 그러면 얘가 하나의 목적어가 돼가지고 따라옵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작. 대중교통 이용, 사용을 늘리다, 증대시키다. 그쵸? 이렇게 되죠. 그래서 명사가 와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명사 자리에는 뭐 한다? ing를 쓸 수가 없어요. 명사 자리에는 fu를 쓸 수 없죠. 얘는 형용사. 그럼 A 아니면 C가 되는데 유저, 사용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용이라는 명사의 번 A번인데 이 족보로서도 있어요. 족보로서 있는데 use는 사용하다는 동사도 되면서 명사가 된다. 족보로서 몇 번에가 있냐면은 족보로서 8번에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할 수 있을 겁니다. use는 이용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이용, 사용이라는 명사도 된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한 덩어리죠. 그쵸? 그쵸? 소위 공부를 좀 많이 했던 학생들은 딱 보면 압니다. 뭐 실망스러운 판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쵸? 그러면 뒤에가 세일즈가 무슨사 명사. 그럼 당연히 무슨 봐야 된다? 형용사가 봐야 되겠죠. 판매라는 명사니까. 그쵸? 그럼 형용사 자리에 뭐가 나온다고 했죠? 아까 형용사 자리에 ing와 ed가 올 수가 있겠죠. 그쵸? 그러면 disappoint가 실망시키다예요. 실망시키다. 그러면 보통 사람과 쓰일 때는 뭐 있을까요? id 있을까요? ing 있을까요? 나 실망했어. 걔 실망이야. 또 실망스러운 결과, 실망스러운 성적 결과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러면은 사람일 때는 뭐 쓴다? 시를 쓰는데 이게 감정동사입니다.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인데 감정동사가 사람과 쓰일 때는 ed를 쓰이고 사물과 쓰일 때는 ing를 씁니다. 쉽게 생각했을 때 감정동사 뭐가 있냐면은 satisfy 만족시키다가 있죠. 만족스러운 결과 그럴 때 뭐 쓴다? ing. 근데 만족한 고객들 그럴 때 뭐 쓴다? ed.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알겠어요? 잘 알겠다. 1번. 아니다. 모르겠다. 환불해주세요. 2번. 자, 이번에 9번을 볼게요. 자, 9번도 같은 종류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끊어줍니다. 왜 끊어주냐면은 대시 접속사니까 여기는 of가 전치사니까 별도로 구가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앞에가 on, 관사대의 단어 몇 개? 2개. 그러면 receipt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무슨 사가 봐야 돼? 형용사가 봐야 되겠죠. 형용사가 봐야 되니까 A번 아니면 C번, A번 아니면 C번. 뭐 있어야 된다? 아이템이 물품, 물건, 항목, 품목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단어를 알고 해석을 할 줄 알아야 해. 그런데 만약 해석을 못하겠다. 여기는 분명히 ing 하면 ed인데 해석을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웬만하면 한 70% 정도는 뭐가 답일까? ing가 답일까? 아니면 ed가 답일까요? 70% 정도는 ed가 주로 답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고 얘 같은 경우는 8번 같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 감정을 나타내서 나오는 경우고 주로 ed가 많이 나옵니다. ed가. 그래서 이거는 항목별로 분류가 된 영수증이에요. 영수증이 사용량이 쫙 있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복잡해. 그러다 보니까 품목별로 분류가 된 그래서 된의 의미가 있는 수동의 의미가 있는 C번이 와야 된다. 기억합니다. ing 아니면 ed 이럴 때 선택장애가 있다. 그럼 웬만하면 뭘 찍는다? ed를 찍으면 정답일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볼게요. 자, 10번 문제를 보면은 저 슬리프를 했습니다. 딱 보니까 walk, 토익이 가장 좋아하는 무슨 동사? 자동사한테 뭐 썼나? 부사. 그래서 D를 쓰려고 했는데 단어가 좀 이상해. 컨디션, 조건, 상태, 조건적으로 작동하다, 뭐 그냥 이상하죠. 그쵸? 그러면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무선 헤드폰이 구매가 되었죠. 비록 3년 전에 구매가 되었지만 그것들은 원래 토익 시험에서는 여기 remain이 안 나오고 a가 나왔습니다. 그쵸? 완벽하게 작동 상태입니다.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빈칸에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죠. 상태라는 명사. 몇 번 다? B번. 그래서 전치사, 형용사, 명사. 뭐라고? 전치사 뒤에 단어가 하나, 둘, 세 개 와가지고 맨 끝에가 명사가 오는 문제였습니다. 약간 좀 어려웠습니다. 11번. 자, 내 혈액형이 뭐라 했죠? 임쌤 토익의 혈액형이 B형이라 했죠. 그러면 가운데 나시 꼈잖아. 나시 무슨 사? 부사. B형, 비부형. 그래서 빈칸에다 뭐 쓴다? 빈칸에 당연히 형용사가 와야 되겠죠. 그런데 말이야. T2가 있네? of, in. 이런 to, of, in 이런 걸 무슨 사? 전치사라고 합니다. 그죠? 전치사가 있으면 ed도 올 수가 있어. 이해됩니까? 만약에 얘가 없으면 얘 중에서 얘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원래 형용사가 있는 거야. A블로 끝나는 원래 형용사가. 그러면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해석이 필요해요. 주로 형용사가 분사랑 같이 있을 때는 얘가 답이 되는 경우도 많지만 혹시 모르니까 해석이 좀 필요해요. 어떨 때는 보면은 형용사하고 이렇게 과거분사하고 같이 있으면 저희가 전치사 이런 거 있거나 그럴 때요. A번이 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C번이 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하니까 할인 티켓이죠. 유급 회원에 대한 할인 티켓. 그래 안 그래? 그죠? 할인 티켓. 원래는 뭐가 나왔었냐면 콘서트 티켓이 나왔어요. 콘서트 티켓은 다른 게스트, 다른 손님들에게
양도할 수 없는, 양도할 수 없는. 그래서 답이 A번입니다. 자, 12번 문제를 볼게요. 실제 토익 시험에서는 이쪽 부분이 같아요. 그죠? 보니까 renew가 갱신하다요. 그러면 앞에 있는 구독 서비스가 갱신됩니다. 얘가 뭐라고? 때를 나타내고 있죠. 얘가 뭐라고? 부사. 뭐라고? 부사. 12개월마다. 그렇죠? 그럼 우리말로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뭐가 넘겨졌다? 그렇죠? 뭐가 몇 번? D번. 그래서 알고 봤더니 얘가 자동사가 됩니다. renew는 뭐뭐를 갱신하다.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되는데 얘가 타동사면은 C번이 와야 되겠죠. 근데 C번이 오면 안 돼. 자동을 갱신하다가 아니라 자동으로 갱신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renew를 뭘로 봐야 된다? 얘를 자동사로 보고 뒤에가 뭐가 나온다? 부사가 나옵니다. 이해되세요? 자, 우리 족보수를 잠깐 볼게요. 자, 선생님 족보노트 28번하고 29번은 겁나게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자, 일반 동사, 비동사들은 뭐가 나온다? 혈액형, B형. 이거 기억하면 되고, 조동사들은 뭐 쓴다? 동사의 원형. 그런데 나머지 동사를 다 뭐라고 그래? 일반 동사라고 하는데, 일반 동사에서 자동사 뒤에 뭐가 나온다? 부사. 타동사 뒤에 뭐가 나온다? 명사, 목적 나옵니다. 그래서 B형 자부 타명, 시작. B형 자부 타명을 외우고 자동사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움직임 있는 동사들이 다 자동사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세한 거는 다음에. 자, 13번부터 볼게요. 자, 요즘 무슨 시대에 접어들고 있죠? 시작하고 있죠. 보니까 무슨 시대? AI 시대. 그러다 보니까 문법이 너무 어렵게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죠? 문법이 너무 어렵게 나오지 않고 선택지를 딱 보니까 뭐가 보인다? 노아. 앞에 뭐가 보인다? 리더. 그러면 그냥 A번 하면 돼. 이걸 굳이 해석하면은 시간 낭비야. 해석할 필요 있어? 없다? 없다. 리더, A, 노아, B. A, B 둘 다 아니다. 자, 14번입니다. 거리, 페스티벌이 열려. 개최가 되죠? 그럼 뭐가 와야 돼? 빈칸에 당연히 접속사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until도 접속사, or도 접속사, while도 접속사인데 해석을 해봅니다. 그러면 까지가 오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동안이 오는 게 나을까요? 거리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는 동안에는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동안에는 뭐 한다 보니까 대부분의 가게가 문 닫을 겁니다. 몇 번 답? D번. 이해되죠? 그렇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15번입니다. 자, A, B, C, D를 보니까 D번에 대시 있으면 무슨 사? 접속사. C번에 도가 있으면 무슨 사? 도가 있으면 올도, 이번도 무슨 사? 접속사. 그쵸? 그래서 C하고 D는 접속사가 됩니다. because는 접속사인데 of로 끝나죠. 우리 of로 끝나는 거. instead of, because of 이런 것들은 다 무슨 사? 전치사가 되는 거야. 이해돼? 그러면 as much as 같은 경우는 접속사도 아니고 전치사도 아니고 부사인데 뒤에를 보더라도 뭐가 없어요? 조동사가 없죠. 동사가 없고 주어가 없잖아. 나는 그냥 해석도 안 하고 그냥 피하는 거야. 이해돼? 자, 다시 한번 of, to, at, for 이렇게 끝나면 다 무슨 사가 된다? 전치사가 된다. 그래서 in spite of, because of 이해돼? instead of, due to, because of 이런 것들 다 뭐가 된다? owing to 다 전치사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들이 전치사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폭넓은 배경 지식 때문에 선임, 그쵸? 최고 마케팅 오피서로 지명되었다 그 말이 됩니다. 답이 B번.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족보로테도 있는데 도우 대시 들어가면은 접속사, 도우와 대시 들어가면 접속사. 그래서 C하고 D는 아예 올 수가 없습니다. 16번 선택지를 먼저 봅니다. 다 무슨 문제? 전치사 문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해석을 해야 되겠죠. 단어를 좀 알아야 됩니다. 뒤에 있는 shore라는 단어를 알아야 됩니다. shore, lake, 호수죠. 그래서 이것이 호수가야, 호수가. shore가 무슨 말이야? 물가가 됩니다. 물가, 해변가 할 때. 그러면 이 해변가를 따라서 심어져 있는 이 멋진 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그래. 뭐뭐를 따라서, 해변가를 따라서, 호숫가를 따라서 몇 번 다? 몇 번? 답이 C번. 자, 17번 선택지를 봅니다. 무슨 문제? 전치사 문제죠. 그쵸?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위에 보니까 full refund 전액 환불 행동 나왔죠. 60일 이내 원래 토익에서 30일 이내로 나왔던 것 같아요. 구매한 지 60일 이내에 full refund를 해준다. 전액 환불을 해준다. shipping 뭐라고? shipping 운송 요금 운송 요금을 제외하고는 그쵸? 운송료는 보통 뭐 한다? 환불 안 해주죠. 그쵸? 그러면 운송료를 제외한 without 있죠. without과 비슷한 거 뭐가 봐야 될까요? 운송료를 제외한 운송료를 빼고 몇 번? 그렇죠. B번. 내 기억상으로 마이너스가 토익 시험에 답으로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대략 한 5, 6년 동안 처음인 것 같습니다. 뭐뭐를 빼고 뭐뭐를 제외하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18번이 많이 어려운 문제인데, 자, 먼저 해석도 해석이지만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가 무슨 자리죠? 앞에가 비동사가 있죠. 그쵸? 네, 이렇게 뭐라고? B형, B형, 비부형. 시작. B형, 비부형. 그러면 여기는 뭐가 와야 돼? 당연히 여기는 부사가 와야 되겠죠. 왜? 뒤에가 available, able로 끝나는 형용사가 있으니까 부사가 와야 되겠죠. 그죠? WH가 들어가면 접속사입니다. 기억을 해. that, WH, do. 자, 선생님 조건부터 뒤에 있어요? 있어요. 다시 한번 뭐라고? that, WH, do가 들어가면 접속사이다. once는 접속사도 되면서 뭐가 된다? 부사가 됩니다. 뭐 한 번 또는 예전에 이런 식으로 접속사이면서 부사. unless는 100% 접속사입니다. 만약 뭐뭐하지 않는다면. 그럼 올 수 있는 게 B 아니면 D번인데, 그쵸? 그럼 there는 거기, once는 예전에란 말도 있죠. 예전에. 그쵸?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런 말도 있죠. once a week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도 되지만 해석을 해봐. 모든 직원들에게 과정을 제공해 어떤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데 어떤 교육 과정이냐면 full-time employees 오직 정규 직원들에게만 예전에는 오직 정규 직원들에게만 이용 가능했었던 정규 직원들에게만 제공했었던 이런 말이 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빈칸에 뭐가 와야 된다? 예전에는 와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가 있고 그래서 예전에 몇 번 답이 D번이 와야 되겠죠. 약간 좀 어려웠던 문제. 찍더라도 A하고 몇 번 C를 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접속사 구별하는 것은 선생님 채널에 보면은 접속사 인강이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19번 문제 볼게요. 자, 뒤에 호가 있죠. 토익 시험에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도주 후, anyone 후. 도주 후, anyone 후입니다. 그래서 딱 보자마자 올 수 있는 건 도주 아니면 anyone입니다. 해보니까요. 도주는 단수 복수, 도주는 복수입니다. 도주는 뭐라고? 복수. anyone은 단수. 그럼 동사가 지금 보니까 have가 아니라 had, s가 없었죠? 그럼 빈칸엔 단수가 와야 된다, 복수가 와야 된다? 그렇죠. 빈칸에는 단수가 와야 됩니다. 우리 조건부터 마지막 한번 볼게요. 자, 아까 잠깐 하다 말았는데 도주 후, anyone 후를 정말 토익은 좋아합니다. 이 중에서 도주를 좋아해요. 그리고 이번에 이게 나왔는데 앞전 7월달에 뭐가 나왔다 보니까 도주가 앞에 나온 복수명사를 대신할 때 나온다. 다시 말하고 복수명사를 대신할 때 나온다. 오케이, 이해돼? 자, 그래서 정답이 B번이 아니라 정답이 C번입니다. C번인데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잘 이해돼요? 잘 이해된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고 모르겠다 환불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인사.